메이데이, 메이데이. 루프트한자 524편. 엔진, 이번 화재 경고 등 점 등. 인천공항으로 긴급 회항 요청합니다. 객실 압력 급강하. 모든 승객은 즉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갑작스러운 기체 결함으로 도쿄발 베를린행 비행이 중단되며 인천공항 비상 착륙이 결정됐습니다. 15년 경력의 독일 승무원 리나에게 한국은 그저 낯설고 불확실한 아시아의 국가일 뿐이었죠. 아시아 여행에서의 안 좋은 경험들이 떠오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착륙이 그녀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항공사에서 15년째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리나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도쿄발 베를린행 항공편에 탑승해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30분도 안 되어서 조종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기체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거였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15년 경력에도 이런 상황은 몇 번 겪어봐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체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죠? 2년 전 중국 출장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호텔에서 지갑을 도난당했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그때부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만 남아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리되지 않은 듯한 도시 모습에 더욱 불안해졌죠. 일본보다는 확실히 미숙하겠군.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료 승무원인 안나가 옆에서 말했어요. 리나, 한국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몸이 덜컥거렸습니다. 무사히 착륙은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승객들을 안내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내릴 때는 캐리어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 거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어요. 이미 일정이 꼬인 상황에서 낯선 나라에 발이 묶인 기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겠는데 여기는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사히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제가 며칠 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을 테이블에 그냥 두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가방도 의자에 걸어두고 자리를 비우고요. 처음엔 그냥 한두 명 하는 행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비싼 브랜드 가방도 그냥 두고 가더라고요. 저는 캐리어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독일에서라면 5분도 안 되어서 없어져 버릴 물건들인데 말이죠. 베트남 공항에서 겪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옆에 앉은 안나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진짜 괜찮다니까. 여긴 한국이야. 한국이면 뭐가 달라.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예전에 와봤거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든 공항은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었죠. 1시간 정도 지나면서 더욱 신기한 일들을 봤어요. 지갑을 떨어뜨린 외국인 관광객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국인이 주워서 돌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한 일처럼 말이죠. 공항 분위기도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하지만 억압적인 느낌은 아니었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대형 전광판에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체크인 카운터들이 일제히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아, 역시 아시아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도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분도 안 되어서 공항 직원들이 일제히 나타나더니 각 게이트마다 태블릿을 들고 서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시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동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함께 즉석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시스템이 다운되었는데도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태블릿으로 승객 정보를 확인하고 수기로도 빠르게 처리했어요. 15분 만에 모든 게 정상화됐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렇게 빠른 대응은 본 적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안전한 건가 아니면 뭔가 통제받고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나라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했고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이상했어요.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꽉 붙들고 있는 게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인 경험과 편견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제 수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연결편을 놓치면서 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런, 짐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있는데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수화물 문제가 있으시군요. 확인해 드릴게요. 태블릿을 꺼내더니 제 여권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몇 초 만에 화면에 제 가방의 실시간 위치가 떠올랐어요. 현재 도쿄 나리타 공항에 있고 다음 비행편으로 2시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주는 거였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모든 수화물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어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요. 도착하면 즉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2시간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화물이 도착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3번에서 확인하세요. 독일에서도 이런 정확한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어요. 분실된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 거죠. 기술이 사람의 불안을 없애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적인 게 아니라 고객의 마음까지 배려하고 있었어요. 출발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마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참으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한국 승무원인 유하나 씨가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공항 내 약국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3년 전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거든요. 약국에서 약사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약을 주려고 했었어요. 선진국이라는 폴란드 공항에서도 그런데 한국은 뭐 별로겠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유하나 씨가 워낙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공항 내 약국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디지털 보드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바르샤바에서 봤던 낡은 약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약사가 유창한 영어로 증상을 물어봤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전문적인 용어까지 척척 사용하더라고요. 스트레스성 복통으로 보입니다. 이 약을 드시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는 디지털 보드였어요. 약의 성분, 복용법, 주의사항이 한국어와 영어로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는 종이에 손글씨로 대충 적어준 것과 정반대였어요. 이 약은 30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약을 먹고 30분 정도 지나니까 배 아픈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마음이 더 빨리 편해졌어요. 폴란드에서의 트라우마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이런 약국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유럽 공항들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약국을 나오면서 유하나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안심이 됐어요. 솔직히 공항 약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행이에요. 몸 상태가 좋아야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시설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까지 다른 거였어요. 약국에서 나온 후 유하나 씨가 제안했어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어요. 한식 드셔보시겠어요? 솔직히 한국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매울 것 같고 자극적일 거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하나 씨의 배려가 고마워서 따라갔죠. 공항 안에 있는 한식당이었는데 분위기가 참 따뜻했어요. 삼계죽 정식으로 드릴게요. 몸에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메뉴를 보니 생소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하나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뜨끈한 죽 한 그릇과 함께 7, 8가지 작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저 혼자 먹는 거예요? 네, 이게 한국식 정식이에요. 하나하나 다 다른 맛이에요. 삼계죽 한 숟가락을 떠보니 놀라웠어요. 닭고기와 찹쌀이 푹 끓여져서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위에 부담이 없었어요.
반찬들도 하나씩 맛보니 각각이 다른 매력이 있었죠. 김치는 생각보다 안 맵고 상큼했고 나물들은 고소하고 담백했어요. 이게 아픈 사람을 위한 음식이라는 걸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유하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픈 사람에게 이런 음식을 해줘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거죠.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까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한국은 음식으로 사람을 치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속도 편하고 기분도 많이 나아졌어요. 유하나 씨가 말했죠. 이건 회복을 위한 음식이에요.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요. 그 순간 뭔가 마음 깊은 곳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이 불신에서 신뢰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한 끼 식사로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한식을 먹고 나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유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짐은 그냥 두세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가방은 들고 갔어요.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급하게 걷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를 벤치에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충전기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 큰일이다. 요즘 여행에서 휴대폰 충전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급하게 벤치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벌써 누군가 가져갔겠지. 여기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벤치에는 충전기가 없었지만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뭔가 적혀 있고 밑에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충전기를 두고 가셨나요? 분실물 센터에 맡겨두었습니다. 3층 안내 데스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분실물 센터로 가보니 정말로 제 충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투명한 지퍼백에 포장까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습기나 먼지 때문에 고장날까봐 포장해 두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독일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찾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포장까지 해준 거예요. 포스트잇을 다시 읽어보니 뒷면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그냥 안전하게 보관해 준 것도 고마운데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준 거예요. 유하나 씨에게 돌아가서 이 일을 얘기했더니 전혀 놀라지 않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런 일은 여기서 자주 있어요. 자주요? 정말요? 네,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특히 외국에서 온 분들한테는 더 그래요. 그런데 유하나 씨도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도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독일 연수를 갔을 때였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게 신기했어요.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독일은 그런 문화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우리는 정말 다르구나라고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말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말을 들으니 유하나 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고민하고 경험하며 성장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안전함은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충전기를 가슴에 꼭 안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말자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독일인 관광객 커플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독일어 하세요? 네, 저 독일 사람이에요. 다행이네요. 저희도 연결편을 놓쳐서 여기 하룻밤 머물게 됐는데 이 나라 정말 신기해요. 남편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두고 나왔는데 30분 후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심지어 직원이 혹시 이거 찾으러 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따로 보관해뒀다는 거예요. 부인도 덧붙였어요. 지금 SNS에 올렸는데 댓글이 벌써 50개가 넘었어요. 다들 한국은 원래 그래라고 하네요. 정말요? 저도 방금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세 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놀라운 경험들을 공유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커플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식사 후 다시 대기실로 돌아와서 한국 승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됐어요. 제 직업이 같은 분야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유하나 씨를 비롯한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내 택시 안내소에서 말레이시아 가족이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유하나 씨가 그 가족에게 다가가서 차근차근 도와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다가 통하지 않자 휴대폰 번역 앱까지 켜서 말레이어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가려는 숙소의 주소를 확인하고 직접 택시기사와 통화해서 요금까지 협상해줬습니다. 심지어 숙소에 전화해서 체크인 시간까지 확인해 주더라고요. 30분이 넘게 걸린 일이었는데 끝까지 성의껏 도와줬어요. 대단하네요. 저런 일까지 하는 게 업무에 포함되어 있나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유하나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한국의 얼굴이에요. 외국에서 온 분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셨으면 해요. 그런데 잠깐 유하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처음엔 이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24시간 미소를 지어야 하고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진짜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건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냥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어요. 유니폼도 깔끔하고 언행도 세련됐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아 보였고요. 정말 국가대표라는 표현이 어울렸어요. 제가 속한 독일 항공사와 비교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업무 처리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들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서비스를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하나 씨와 이야기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벽에 붙어있는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 공고 포스터를 보게 된 거예요. 우와, 정말 멋지네요. 한국항공에서 외국인도 채용하나요? 유하나 씨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경력이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관심 있으시면 정보 드릴게요. 독일어 구사자는 특히 환영받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 포스터를 자세히 보니 다양성과 포용, 글로벌 마인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채용 공고가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원래 계획이라면 도쿄행 연결편을 타고 떠나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어요. 환승을 포기하고 체류를 연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라운 결정이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공항 근처 호텔을 예약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항공사 외국인 채용 정보를 자세히 찾아봤어요. 이 시스템과 문화는 배우고 싶어질 정도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24시간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어요. 이력서를 다시 검토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거든요. 호텔에서 휴대폰을 켜니 독일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리나, 무사히 도착했어? 한국에서 고생 많았겠다. 저는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어. 정말 놀라운 나라야. 한국 공항에서의 24시간이 내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곧 답장이 왔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봐.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네. 맞았어요. 저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라운지를 다시 걸어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다르게 보였어요. 여유롭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공항 내 소음도 더 이상 시끄럽지 않고 활기차게 들렸어요. 유하나 씨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제 결정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정말요? 한국에서 일하실 생각이세요? 네, 어제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럼 정말 좋겠네요. 한국 항공업계에서 경험 많은 외국인 승무원을 환영할 거예요. 진심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한국에서 또 봐요. 이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 계획이었거든요. 처음으로 공항을 귀환하고 싶은 장소로 인식하게 됐어요. 고향 공항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곳으로 말이죠.
위기로 시작된 여행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귀국하는 날 아침, 유하나 씨와 공항 한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어제와는 다른 메뉴를 먹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특별한 음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도토리묵 정식 어떠세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도토리묵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신기했습니다. 투명하고 쫄깃한 묵과 함께 다양한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 심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천천히 드셔보세요. 유하나 씨가 웃으면서 설명해 줬어요. 도토리묵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양념장에 찍어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첫 맛은 평범했는데 씹을수록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자꾸 생각나네요. 정말 신기했어요. 화려하지 않은 음식이지만 계속 먹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었어요. 유하나 씨가 말했어요. 도토리묵은 옛날부터 어려운 시절에 먹던 음식이에요. 평범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죠. 반찬들을 천천히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말없는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각각의 맛이 다른 추억들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유하나 씨가 작은 봉투를 꺼내서 건네줬어요. 이건 여행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한국식 인사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이 담긴 인사를 손글씨로 남기기도 해요. 무사히 돌아가시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출국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다시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저도 좋은 만남이었어요. 꼭 다시 만나요. 게이트를 지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유하나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 나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나라였어.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받았어. 처음에는 불신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신뢰로 끝났습니다.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여행이었어요. 유하나 씨가 준 편지를 꺼내서 보니 작은 글씨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도토리묵처럼 처음은 평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우러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한국항공사 면접을 위해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캐리어를 꽉 붙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죠.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유하나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다시 만난 거예요. 돌아오셨네요. 진짜 한국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새롭게 시작할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비상착륙으로 시작된 인연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셈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기체 결함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진짜 한국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편견을 넘어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